비가 내리는 장례식장 문 앞에서 나는 형의 손에 쥐어진 상주 명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경아, 너는 그냥 가봐.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며 엄마의 영정사진이 보였다. 그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나를 안아주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나를 향하지 않았다. 형제들이 나를 지웠다. 마치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처럼.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소리쳤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어. 나 때문에 울지 않았어. 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만 메아리쳤다. 비가 내 얼굴을 적셨다. 아니, 그건 비가 아니었다. 눈물이었다. 내 이름은 민경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자아이였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 사랑은 남자와의 것이 아니었다. 처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16살이었다.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책, 레즈비언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소설. 그 안에 여주인공이 나와 닮아 있었다. 그녀의 감정, 숨기려 애쓰는 마음, 그리고 결국 터져나오는 눈물. 나는 그 책을 읽으며 울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처음으로 스스로를 인정했다. 나는 여자를 사랑해. 집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강남이 아닌 서초동의 평범한 재개발 지역. 아빠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엄마는 집에서 김치를 담그거나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사셨다. 오빠 둘과 동생 하나, 우리 5 식구, 가족 모임은 항상 시끌벅적했다. 명절에 모여 떡국을 먹고 추석에 송편을 빚으며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내 비밀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남자친구 생겼어? 라는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없어.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홍익대 미대에 입학한 나는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다. 캔버스 위에 그린 여인들의 얼굴은 모두 부드럽고 강인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민요였다. 아니, 아직 그녀를 만나기 전이었다. 민요를 만난 건 2학년 봄, 캠퍼스 벚꽃 축제에서였다. 그녀는 문과생으로 철학을 전공했다. 검은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조용한 미소를 가진 여자. 나는 우연히 그녀의 스케치북을 주워주며 말을 걸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책을 읽고 한강에서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요는 부산 출신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어부 집안으로 바다 냄새가 배인 추억을 자주 이야기했다. 민경아, 서울은 너무 차가워. 부산 바다처럼 따뜻한 사람이 필요해.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처음엔 우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가을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그녀가 내 뺨에 입을 맞췄을 때 나는 알았다. 이건 사랑이었다. 민경아, 나 너 좋아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효야. 그 사랑은 순수했다. 우리는 함께 K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우리의 사랑도 국경을 넘어선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그림자였다. 직장에서의 차별, 가족의 기대, 결혼 압박.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았다. 민요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요리하며 언젠가 우리도 결혼할 수 있을까? 라고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 우리 사랑이니까. 집에 돌아갈 때마다 나는 커밍아웃을 고민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아빠는 딸이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 그림을 자랑스러워하셨다. 엄마는 민경이
건강히 먹어라 하시며 도시락을 챙겨주셨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성적 지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빠들은 전통적이었다. 큰 오빠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작은 오빠는 회사에서 승진을 꿈꿨다. 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결국 그날이 왔다. 25살 생일 가족 모임에서였다. 떡국을 먹으며 웃음이 오가던 자리. 나는 용기를 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오빠들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뭐? 민경아, 장난이야? 큰오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엄마는 손을 떨며 나를 안으셨다. 민경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아빠는 한참 후에 말씀하셨다. 우리 딸이니까. 사랑할게. 오빠들은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가족 망신이야.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그들을 막았다. 민경이는 우리 딸이야. 받아들여. 그날 나는 울었다. 부모님의 품에서. 그 후로도 가족은 변했다. 오빠들은 나를 피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더 가까워지셨다. 엄마는 민효를 처음 만났을 때 예쁜 애네. 민경이 잘 부탁해 라고 하셨다. 아빠는 민효 씨, 우리 집 김치 드세요 하시며 웃으셨다. 우리는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민경아, 이게 가족이야. 민효가 속삭였다. 나는 행복했다. 한국의 봄, 벚꽃 아래에서.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8살, 엄마가 돌아가셨다. 암이었다. 갑작스러운 소식. 병원에서 엄마의 손을 잡았을 때 엄마는 미소 지으셨다. 민경아.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 그 말씀 후 엄마는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무너졌다. 오빠들은 민경이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셨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아빠는 나를 지키셨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했어? 아빠도 6개월 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날 장례식장 문 앞에서 형의 말이 나를 찔렀다. 너는 가족이 아니야. 나는 비를 뚫고 달렸다. 민효가 기다리는 집으로. 그녀의 품에 안겨 울었다. 효야. 나 버려졌어. 그녀는 나를 안고 속삭였다. 아니야. 나 있잖아. 우리 둘이 가족이야. 민효의 원룸은 서울의 작은 골목, 이태원 근처에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밤을 밝히고 아래층에서 나오는 타코 냄새가 우리를 유혹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부모님의 장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엄마의 미소, 아빠의 따뜻한 눈빛. 왜 나만 이렇게 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효는 차를 끓여주며 내 어깨를 감쌌다. 민경아, 내 가족은 아직 살아있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녀의 말은 한국 드라마처럼 감동적이었지만 현실의 아픔을 가리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부모님의 유언장이 문제였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 변호사에게 민경이에게 집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공평히라고 하셨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 유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빠가 정신이 흐려지셨어. 민경이 때문에 큰오빠의 전화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는 법정 싸움을 준비했다. 민효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 사랑처럼. 그 과정에서 나는 한국 사회의 벽을 느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레즈비언 딸지라는 말이 나오자 변호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가족 분쟁은 흔해요. 하지만 성적 지향 때문에 더 복잡하죠에 나는 이를 악물었다. 길거리에서 동성 커플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날카로웠다. 우리는 손을 놓고 걸었다. 민효가 민경아, 무서워?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있어서 괜찮아. 민요와의 사랑은 내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는 철학을 공부하며 사랑은 자유야. 사회가 정한 틀을 깨는 거라고 말했다. 우리는 주말에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다. 고풍스러운 기와집 사이로 가을 단풍이 물들었다. 여기서 살고 싶어. 우리 둘이. 민요가 웃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꿈을 꾸었다. 작은 갤러리를 열고 내 그림과 그녀의 시를 전시하는 레즈비언 아티스트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하지만 형제들의 압박은 점점 세졌다. 작은 오빠가 집에 찾아왔다. 민경아, 포기해. 너 때문에 가족이 깨지잖아.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오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그걸 왜 부정해? 나는 소리쳤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너 그 여자랑 사는 게? 한국에서 그게 가능한 줄 알아.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민요와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효야, 나 포기할까봐. 그녀는 내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속삭였다. 안 돼, 싸워. 부모님의 사랑을 위해. 법정 날이 다가왔다. 서울지방법원, 그곳은 내 인생의 전쟁터였다. 형제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아빠의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동생을 불렀다. 동생은 울면서 말했다. 언니. 오빠들 말 맞아. 언니 때문에 엄마가 아프셨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민요의 메시지가 왔다. 민경아, 너는 강해. 사랑해. 나는 증언대에 섰다. 부모님은 저를 받아들였어요. 제 사랑을 축복하셨어요. 그 유언은 진심입니다. 재판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유언 유효를 선언했다. 승소의 기쁨은 짧았다. 집에 돌아오니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호적에서 너 빼줄게. 큰오빠의 말에 나는 웃었다. 오빠, 그건 나한테 아무 상관없어. 내 가족은 민요야. 그들은 떠났다. 하지만 그 후 내 삶은 변했다. 직장에서의 소문, 이웃들의 험담. 저 집 딸, 이상한 애래. 나는 그림을 그리며 버텼다. 캔버스에 그린 민요의 초상화는 내 힘의 원천이었다. 겨울이 왔다. 우리는 설날을 맞아 민요의 고향 부산으로 갔다. 해운대 바다 앞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포옹했다. 민경아, 여기서 새 출발하자.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바다처럼 넓은 사랑.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오빠의 전화. 민경아, 아빠의 비밀 서랍 찾았어. 내 커밍아웃 때문에 아빠가 자살 충동 느꼈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민요가 믿지 마.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나는 부모님의 무덤으로 갔다. 양평의 작은 묘지. 눈 쌓인 길을 걸으며 나는 울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그 순간 무덤 옆에 놓인 편지 뭉치가 보였다. 엄마의 글씨. 민경아, 내 사랑은 아름다워. 엄마는 자랑스러워. 나는 그 편지를 안고 울었다. 부모님의 사랑은 여전했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 거리에서 나는 민요와 손을 잡고 걸었다. 법정 승소 후 우리는 작은 집을 얻었다. 부모님의 유산으로 산 은평구의 원룸. 창가에 화분을 놓고 김치를 담그며 살았다. 민요는 지게 우리 한옥이야 라고 웃었다. 우리는 한국 전통처럼 매일 감사 인사를 했다. 오늘도 사랑해. 그 말은 우리의 주문이었다. 하지만 형제들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동생이 갑자기 연락했다. 언니, 만나자. 오빠들 몰래 우리는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동생의 눈은 붉었다.
언니. 미안해. 오빠들이 강요했어? 나도 싫었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안겼다. 동생아, 왜 이제야? 그녀는 울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오빠들이 민경이는 가족이 아니야라고 했어. 나 무서웠어. 우리는 함께 울었다. 그날 동생은 우리 편이 되었다. 언니 사랑, 응원할게. 민요와 나는 갤러리 오픈을 준비했다. 사랑의 그림자라는 이름의 전시회. 내 그림과 그녀의 시 레즈비언 커플의 일상을 담았다. 개막일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였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 큰오빠였다. 그는 그림을 보며 멈췄다. 민요의 시, 너의 손길이 내 바다.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경아. 이게 내 삶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행복해.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 후 오빠로부터 편지가 왔다. 미안하다. 부모님의 사랑을 몰랐다.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작은 오빠는 달랐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가족 문제 해결들 외쳤다. 민경이, 돈으로 끝내자. 유산 포기해. 그의 제안은 모욕이었다. 나는 거절했다. 오빠, 사랑은 돈이 아니야. 그는 화를 내며 너 같은 애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라고 소리쳤다. 그 말은 내 가슴에 박혔다. 한국 사회의 압박. 결혼, 출산, 가족의 연장. 레즈비언으로서의 나는 이상한 존재였다. 뉴스에서 본 동성 결혼 논란, 거리 시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았다. 민요가 민경아, 우리는 우리만의 가족 만들자라고 했다. 우리는 입양이나 대리모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실은 멀었다. 여름, 우리는 제주도로 피신했다.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수영하며 웃었다. 효야, 여기서 결혼하자. 나는 반지를 샀다. 은반지, 한국 전통 문양 색인.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민경아. 영원히 그 밤, 별 아래서 우리는 맹세했다. 하지만 휴대폰이 울렸다. 작은 오빠. 민경아, 아빠의 은행 계좌 해킹했어. 내 돈 다 뺐어의 충격이었다. 형제들의 배신이 절정에 달했다. 나는 서울로 날아갔다. 경찰서에서 신고했다. 가족이지만 도둑질이에요. 경찰의 시선이 곤란해 보였다. 가족 문제네요. 민요가 곁에서 지켰다. 민경아, 포기하지 마. 우리는 증거를 모았다. 은행 기록, 이메일, 작은 오빠는 잡혔다. 미안. 회사 때문에 그의 변명은 허망했다. 나는 그를 봤다. 오빠,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했어. 재판에서 그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형제들은 나를 피했다. 동생만이 언니, 용서해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않을게. 그 후 나는 자유를 느꼈다. 갤러리가 성공했다. 사람들이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민요와 나는 인터뷰를 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가을,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경주 불국사에서 고즈넉한 사찰 앞에서 포옹했다. 민경아, 이게 우리의 문화야. 사랑도 영원해. 바람이 불었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겨울이 깊어지던 해, 나는 꿈을 꾸었다. 부모님이 웃으며 민경아, 잘 살아라고 하시는 꿈. 깨어나 보니 민요가 곁에 있었다. 그녀의 체온이 나를 안정시켰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험난했다. 작은 오빠의 재판 후 큰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민경아, 화해하자. 가족이잖아. 그의 말에 나는 경계했다. 오빠, 진심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의 유언대로 집을 나눌게.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동생이 요리한 비빔밥을 먹으며
어색한 대화가 오갔다. 민효 씨, 부산 음식 좋아하세요? 큰오빠의 물음에 민효가 웃었다. 네, 호떡요. 그 순간 긴장이 풀렸다. 오빠는 내 그림을 칭찬했다. 민경아, 재능 있어. 나는 눈물을 참았다. 고마워, 오빠. 하지만 화해는 쉽지 않았다. 작은 오빠는 감옥에 있었다. 석방 후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민경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 후회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안겼다. 오빠, 모두 용서할게. 부모님처럼 우리는 함께 부모님 묘를 찾았다. 눈 덮인 무덤 앞에서 가족이 다시 모였다. 엄마, 아빠. 우리 괜찮아요. 민효와 나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은 우리만의 의식. 한강공원에서 친구들이 증인. 나는 한복을 입고 민효는 예쁜 드레스. 민경아, 영원히 사랑해. 그녀의 맹세에 나는 키스했다. 가벼운, 감정적인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다. 한국의 겨울, 눈송이가 춤추듯 내렸다. 그 후 삶은 안정되었다. 나는 갤러리를 키웠다. LGBT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는 공간. 민효는 책을 썼다. 사랑의 바다라는 제목의 에세이, 부산 바다와 서울의 사랑을 엮은 이야기. 출판 기념회에서 형제들도 왔다. 자랑스러워 오빠의 말에 나는 울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임신 소식. 아니,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기로 한 결정.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양육은 논란이었다. 민경아, 괜찮을까? 민효의 걱정에 나는 웃었다. 우리 사랑으로 키울게. 우리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의 말, 가능해요. 하지만 사회적 시선. 출산일, 병원에서 나는 민효의 손을 잡았다. 대리모 출산 과정,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작은 여아. 이름은 희망이야. 민효가 속삭였다. 우리는 아이를 안았다. 가족의 연장. 형제들은 놀랐다. 민경아, 축하해. 동생이 안아주었다. 오빠들은 삼촌이 돼서 좋네라고 웃었다. 대신에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 아이 희망이가 자랄 무렵 새로운 갈등이 싹텄다. 작은 오빠의 아내가 민경이 집에 이상한 애들이 와 아이한테 나빠라고 험담했다. 소문이 퍼졌다. 갤러리 방문객이 줄었다. 나는 화가 났다. 왜 또, 민효가 민경아, 싸우지 마. 우리 방식으로 라고 했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서울의 LGBT 모임. 매달 한강에서 피크닉. 사랑은 다양해. 우리의 슬로건. 희망이가 웃으며 뛰놀았다. 형제들도 초대했다. 큰오빠 부부가 왔다. 민경아, 내 삶 존중할게. 그 말은 소중했다. 하지만 작은 오빠는 여전히 반발했다. 아이 교육이 문제야. 레즈비언 엄마라니. 그의 말에 나는 소리쳤다. 오빠, 부모님도 나 사랑했어. 그는 후회했다. 미안. 나 무지했어. 여름 축제, 우리는 참가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 희망이를 업고 군중의 환호 속 나는 울었다. 이게 한국이야. 변하는 한국. 가을, 책임이 커졌다. 갤러리가 위기에 처했다. 후원 철회. LGBT라서 나는 포기할 뻔했다. 민효가 민경아, 부모님의 사랑 기억해라고 했다. 나는 캔버스를 펼쳤다. 가족의 그림자라는 작품. 부모님, 형제들, 민효, 희망이 모두 그려 넣었다. 전시회는 성공. 사람들이 울었다. 감동적 오빠들도 왔다. 작은 오빠가 민경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했다. 우리는 안겼다. 진정한 화해. 겨울, 희망이의 첫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우리는 노래했다. 집에 오라 한국 노래? 가족 모임. 모두 모였다. 사랑의 그 말로 끝. 시간이 흘러 희망이가 5살이 되었다. 그녀는 엄마들 사랑해라고 말했다. 그 말은 우리의 전부였다. 나는 갤러리를 확장했다. 전국 투어. 부산에서 민요의 고향 사람들을 만났다. 축하해 그녀의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형제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명절에 모여 떡국 먹고 추석에 송편 빚었다. 민경아, 내 덕에 가족이 다시 오빠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법의 한계.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에 참여했다. 변화가 필요해 민요와 함께 시위. 희망이가 작은 손으로 깃발을 들었다. 어느 봄날 나는 부모님 묘에 갔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 덕에 여기까지 바람이 불었다. 민요와 희망이가 곁에. 우리 이야기는 계속된다. 배신의 상처를 넘어 사랑의 승리. 한국의 한 여자, 레즈비언 민경의 삶, 부모님의 사랑이 영원히.